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소폭이지만 약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과 11월 FOMC 이후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매도 물량은 4조 원을 넘어서지만 또 반면에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합치면 5조 1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리가 안정을 보이고 있고요. 또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축소가 됐다는 인식과 함께 산타랠리 그리고 연말 강세장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관건은 앞으로의 주도주를 찾는 게 되겠죠.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만나보기 앞서서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우리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보였지만 하락 전환했습니다.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 산타랠리나 연말 강세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강사님의 의견도 궁금한데 오늘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이번 달 그 말 그러니까 다음 달 초, 그러니까 월말 초가 이제 변곡인데 이때 한번 상방향으로 현재 주식이 좀 튈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돼서요. 미리서 선물다운 선물을 어떻게 보면 드릴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해외 어떤 그 변수가 지금 계속 갈수록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제거가 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그 이제 변동성의 어떤 그 현재 금리 현재 동결 그다음에 인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루트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좀 생각이 되는데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불확실성의 어떤 제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많은 논란들이 좀 있었죠. 근데 금리 동결이 어느 정도 가셔야되는 부분들 잘하면은 금리 동결에서 금리 인하를 내년 상반기 정도에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랠리가 한번 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이제 시간 단위 이제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트란 것은 이렇게 계속 벌려놓고 시간 단위로 끌어보지 않으면 추세 패턴이 보이지 않는데 시간 단위로 끌어보면 분명히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 차트의 어떤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해서 방송에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장세 저점 변곡에 대한 논리가 가장 정확하고 이게 모두 60일 단위로 다 맞춰 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7월 말하고 10월하고 제가 해서 이때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한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점과 추가 저점이 시간 단위 3개월이 60일이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던 상황이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초하고 12월 말 이때에도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숫자로 쌍바닥 패턴 60일 주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10월 말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말이 왜 저점이냐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7월 말부터 딱 3개월간 하락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락 일자형으로 마감이 지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올라갈 거다. 만약에 하락 추세랄지라도 굉장히 크게 반등을 줘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던 것들이 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제 시작이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주기 탄생 파동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승과 조정, 여기서는 2분의 1이 좀 해당이 되죠. 그게 바로 N자형으로 이제 튀어줘야 되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 반등하고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좀 튀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거는 횡보가 뭐 여기를 뭐 1주, 2주, 3주 계속 뭐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왜 제가 이때 다시 한번 튀어줄 확률이 많다고 이야기했냐면은 기본적으로 21주기 탄생 파동이 매우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모든 어떤 파동의 주기는 미국 현재 회계년도의 10월이기 때문에 10월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의 시간 파동이 바로 10월부터 시작하는 부분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로 보면은 하루 동안의 움직임 가운데 오후 2시나 2시 반은 어땠습니까? 다음 날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가에 끌어당기면 그 다음 날 뜨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 논리 보시면 됩니다. 1년 단위에서 10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지 지금부터 뭐 연말을 위해서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내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내년의 시간이 미리서 끌어당겨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XR 기기 출시 부분들, 그다음에 핸드폰에서는 AI 폰 출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항시 시간이 변하는 어떤 변곡점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 시간을 주도하는 것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특히 AI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시작이 좀 됐었죠. 그러니까 작년도 바닥에서 시작이 돼서 그 올해를 이제 주도를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주도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하나의 큰 사이클은 보통 2년에서 3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AI 열풍이 계속해서 삼성발 부분들을 분명히 좀 예고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시간적인 커다란 트렌드에 맞춰서 좀 해야 된다. 큰 시세는 3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추면은 시장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좀 현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까지는 우리 강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강사님이 전망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움직일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주제는 현재 그 기본으로 가라. 현재 백투더 베이직. 다시 말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해야 된다. 경기 회복이 시작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관련해서 기초부터 다시 한번 다져보는 시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강사님과 장중에 나는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이 두산 로보틱스는 다른 로봇주들의 흐름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주고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신장암 관련한 임상시험 공시가 나왔다라고 하죠.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제주 반도체, 칩셋 미디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신라제는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제주반도체가 11% 넘는 시세, 칩셋 미디어도 15% 넘는 상승을 주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의 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두산 로보틱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정말 엄청난 상승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로봇주들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홀로 또 굉장한 시세를 기록을 했죠. 상장 이래 이 시가총액의 규모도 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7%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CJ 대한통운입니다. 2030을 중심으로 한 이 중국 온라인몰 해외 직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물류업계에 대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4분기는 또 감당해야 되는 물량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CJ 대한통운이 8%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장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신라젠입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된 모습이었는데요. 신장암 대상 항암 바이러스 팩사백과 면역 관문 억제제인 리브타요의 범용요법 임상시험 보고서를 작성 완료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여러 지표의 유효성을 발견을 했고요. 또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방침이 나오게 되면서 힘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테슬라가 조만간 이 프로그래밍을 최소화한 새로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이죠. FSD 1.2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해지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시세 탄력이 둔화가 되지 않으면서 15%대 상승세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마지막 종목이고요. 제주 반도체입니다.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연산하는 온 디바이스 AI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에 제주 반도체가 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저전력 반도체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받으면서 11%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타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임상현 강사님과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예. 자, 오늘장 하스타5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 우선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예, 한번 골라보시죠. 제가요? 너무 좋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그럼 예. 상한가 도달한 예. 신라젠부터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자, 이제 신라젠은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뭐 신라젠은 요거 뭐 사기 아니냐, 뭐 임상 뭐 실패를 좀 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 보고 그 사기라고 했던 팩사백이 병용요법을 했더니 성공을 좀 하더라. 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용요법은 현재 리네제lum이라는 글로벌 제약사의 이제 리브타요 부분하고 같이 이제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섞어서 했는데 단독보다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 그러면은 단독으로 했던 그 성분이 진짜네. 근데 왜 실패를 했을까? 의아하다. 궁금하신 부분인데 원래 이제 팩사팩 부분들은 현재 정맥 투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현재 그 암에 대한 쪽으로 직접 시술을 좀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정맥 투여 이렇게 해서는 돈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주사 형태로 놔야지 어떤 암 부위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상업적인 것이 아니다 해서 강행을 했는데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실패를 했는데 병용요법이 성공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병용요법의 임상 파이프라인이 좀 살아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현재 그 정맥 투여요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몸에 이제 침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면역체가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항암 바이러스가 암세포에 들어가기 전에 잡아먹게 되는데 그걸 이제 방어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이거를 새로운 어떤 파이프라인 기준도 만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라젠의 부활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몇 년 전에 상장 전에는 KBS 생로병사의 항암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암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었는데 현재 임상 실패와 함께 소리 소문이 사라지다가 기적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장기 차트로 보면은 현재
그때 이제 약간 변형된 주가인데 이제 10만 원대에서 이제 10조까지 갔던 회사가 지금 5천억, 정확히 20분의 도박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정확하게 6년 만에 어떤 그 반등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그 상승 사이클이 항암 바이러스 쪽에서는 현재 우드 바이러스로 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유일합니다. 우드 바이러스라는 것은 천연두가 좀 되겠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라젠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다음 종목도 제가 고를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예. 두산 로보틱스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두산그룹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협동 로봇 시장의 이제 제1의 시장 지배율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수급이 약간 몰리는 부분이 해당이 되고 그 가운데 약간은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히려 잊혀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관련된 부분이고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관련된 부분인데 밸류에이션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더 증가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캐시카우를 하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또 한 번도 시세를 안 냈기 때문에 이번 시세를 내주러 가는 부분들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조정이 있으면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함께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저는 이제 좀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차트로 보시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2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20일째 올랐기 때문에 조정다운 조정이 약간 올 필요가 있는데 21선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나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격 조정을 좀 기다리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지금 당장 쫓아가기보다는 조정다운 이 조정을 거치고 난 뒤에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CJ 대한통운이 궁금합니다. 이 정도면 CJ 대한통운으로 따진다면 굉장한 시세를 보였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이제 CJ 대한통운이 영업 실적이 뭐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뉴스에 의하면은 이제 중국 관련된 그런 그 해외 직구 바람이 불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 직구가 영해인데 중국 직구가 유행했던 것은 현재 저가의 어떤 용품들을 구매하려는 현실적 욕구가 상당히 강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뭐 시대 상황을 좀 반영을 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뭐 현재 2030이 명품 막 구매하는 붐이 좀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트렌드가 좀 현재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실속 어떤 위주의 어떤 흐름들이 좀 트렌드가 좀 생기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이 바로 이런 수혜주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뭐 트렌드라고 보면은 중국 경기 회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뭐 상승과 조정 2분의 1에서 단기적으로 고점을 많이 찾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지금은 이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격이 약간 줄어드는 관점에서 2차 상승을 약간 바라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도 신호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빠르게 나눠볼 텐데 다음은 제조반도체가 좀 궁금한 게 온 디바이스 AI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제조반도체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예, 제주반도체 본사가 어디인 줄 아신가요? 혹시 제주? 예, 제주입니다. 예. 제주의 어떤 수출품 미래가 감귤이 아니라 현재 제주 반도체인데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디램이랑 랜드 플래시 부분들이 지금은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생산을 하죠. 근데 예전에는 2000년도에는
많은 중소기업에 뛰어들었고 또 생산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사라졌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만들었었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저희 거 좀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우리 공장 돌리면 적자가 난다. 뭐 그렇게 하니까 제주 반도체가 제주도로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 대만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쪽에 어떤 하청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제주 반도체가 갑자기 이제 부상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저전력 반도체,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는 저전력 반도체나 사물 인터넷, 뭐 리모컨이나 이쪽에 어떤 그 반도체를 했는데 갑자기 차량용 반도체나 저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쪽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흔히 속된 말로 떡상하게 된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제주 반도체의 어떤 중장기 성장성은 좀 살아나기 때문에 한번 좀 접어주면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핵심은 여기에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 반도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지금 단기 고점 정도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4,000원짜리가 거의 한 조금 더 올라가면 한 8,000원 정도 되면 더블이 됩니다. 더블 정도 되면 한번 접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주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한 번 정도 접근하시는 게 좀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 이 최근 이슈 트렌드에는 많기 때문에 한번 2차 상승이 기대된다. 그래서 타이밍을 잡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제주 반도체는 본사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종목이니만큼 2차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다만 조정 시에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마지막 종목인데 분석 도와주시죠. 예, 칩셋 미디어도 이제 마찬가지 그 영상 IP 쪽에 이제 특화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의 제일 중에 모든 것은 영상을 판단하는 부분인데 영상의 IP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또 IP 어떤 솔루션 특허를 가지고 있는 데가 세계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그중에서 칩셋 미디어의 가치가 약간 높게 이제 부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엔비디아의 어떤 그 현재 GPU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수요가 많은데 그에 대한 차단이 됐기 때문에 대안으로서의 칩셋 미디어가 중국의 또 구해 열풍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개발 대행도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 또 자율주행도 탑재하는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수혜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뿐만 아니라 가온칩스, 텔레치스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순환매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시세가 좀 나와주고 좀 있는 어떤 가파르게 신고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정을 보이더라도 뭐 한 번 더 갈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 이격이 좀 한 번은 21선까지는 한 번은 옵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격이 높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주도주의 어떤 섹터 어떤 흐름들을 잘 지켜보시고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뭐 칩셋 미디어나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특징 있는 어떤 섹터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그 AI 반도체 쪽에 특화된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는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서 우리 강사님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한 기본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강의 내용 준비가 다 되셨을까요? 예. 네, 그럼 바로 진행해 주시죠. 예, 화면에 이제 보시다시피 백투더 베이직 컴퓨터 원리와 반도체 좀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부분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다만 이슈적인 측면에서만 쫓아가고 내용적으로 잘 모르신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도 접근하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그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아니다. 또 쉬운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시장의 봄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반도체 부분들이 극심한 이제 침체를 겪고 다시 한번 터닝하는 부분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고 또 이게 한국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좀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AI가 반도체 경기를 거의 끌어당기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하게 되면은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모리, 그다음에 비메모리 이 부분이 있고 메모리는 램 또는 롬이 있습니다. 램은 그 D램, S램이 있는데 램이라는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만 현재 작동하는 어떤 임시 저장 장치.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또 게임한다든가 HS가 켜져 있다든가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은 이제 D램에 좀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롬이란 부분들은 현재 보통 랜드 프레스로 요약이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용구 저장 장치. 컴퓨터가 이제 꺼져 있어도 바로 그 데이터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램과 랜드 프레스의 차이점은 구조에서도 나와주고 있는데 보통 나중에 뭐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은 D램 부분들은 현재 이 실리콘 기판 안에 가장 밑바탕에 트랜지스터하고 슈퍼 커패시터를 직접 실리콘 기판 아래에 현재 수십만 개를 하나의 셀 단위로 현재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롬 같은 경우는 커패시터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순한 저장만 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비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CPU, GPU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 뭐 DDI 뭐 현재 이런 부분들은 다 비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컴퓨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면은 왜 인공지능 반도체 GPU가 왜 대단하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력 장치 왼쪽에 있고 출력 장치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뭐 워드 문서나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장하고 기억하고 불러들이고 모든 작업들을 D램에서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게 현재 다 쓰고 난다면은 랜드 프레스로 장기 저장 장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메모리를 연산, 통제, 제어하고 있는 CPU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CPU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데이터를 불러들였다가 내보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어마어마하게 반복을 좀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이 좀 되죠. 그래서 CPU 부분들에 하고 D램하고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GPU는 뭐냐? CPU의 어떤 직렬 연산을 대행을 해서 병렬 연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행 체제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래가 D램이 있고 안에 캐시, 컨트롤, 현재 ALU, 저장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CPU와 GPU의 차이점은 바로 현재 병렬 연산을 좀 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데이터 학습을 하기 때문에 CPU는 그렇게 큰 할 일이 없습니다. GPU에서 모든 것을 대행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텔을 제치고 현재 엔비디아가 거의 컴퓨터 대장처럼 인공지능 학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GPU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좀 되고 있죠. 그러면은 한번 컴퓨터를 뜯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뜯어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CPU라고 좀 해서 가장 메인에 있는 부분들이 노란색으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 옆에가
현재 바로 연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디램이 좀 있죠. 왜냐하면 메모리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메모리 디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칩 형태로 이렇게 줄자 형태 잣대대로 이렇게 끼워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리고 GPU 또는 그래픽 카드는 CPU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 아래 GPU 또는 그래픽 카드가 있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CPU는 그야말로 네모진 나중에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형태로 보면은 자 이런 형태죠. 플립칩 방식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 이게 이제 CPU 개념이고 현재 디램의 개념은 조그만 디램 반도체가 여러 개 붙어 있는 부분이죠. 이걸 합산해서 현재 PCB 모듈로 해서 칩으로 해서 끼워주는 것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랜드 플래시 부분들은 이제 HDD 형태, 그다음에 SDD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전의 방식은 뭐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막 소리가 나는 것이 HDD 방식이고 지금은 그렇게 자기 메모리로 하지 않고 이런 메모리 형태로 해서 SSD로 만드는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그맣게 형태들은 그 검정색 네모진 박스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의 칩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형태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CPU, GPU 현재를 보조하는 병렬 연상 처리하는 그래픽 카드 또는 GPU 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CPU 옆에 바로 이렇게 끼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할 때 좋은 거죠. 근데 요거를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GPU 이걸 뜯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뜯어보면은 앞에 가운데 GPU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비디오 메모리 뭐 비디오 할 때는 이제 이런 그 디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디램을 주변에 배치해서 데이터와 그다음에 GPU가 모든 걸 여기서 다 어떤 그 연산 처리하고 중요한 것만 CPU로 보낸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과 행정부인데 행정부에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하고 예전에는 뭐 청와대에서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고만 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거의 CPU가 GPU를 현재 GPU가 CPU를 현재 넘겨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굉장히 GPU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메모리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메모리 시대가 찾아올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에서 GPU가 있고 밑에 현재 디램이 있죠.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것들이 이제 HBM의 형태인데 이걸 개발 경쟁이 굉장히 현재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GPU 부분들도 개발 경쟁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메모리 시대, HBM의 시대 그 중에서 디램 쪽의 어떤 무게 중심이 계속해서 증가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실샘 반도체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LMM 모델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하게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 그런 부분들이 연산, 처리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디램의 용량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하지만은 또 어떤 시장이 열리냐 보지만은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는 약 7대3으로 비메모리가 훨씬 크고 또 성장 속도가 최근에 가파르해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많이 좀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다시 한번 메모리 시대로 다시 한번 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알다시피 디램, 랜드, 한국이 거의 독과점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HBM을 가지고 GPU만 장착을 하게 되면은 현재 요거를
주도권을 넘어갈 수 있는데 D램 안에다가 GPU 일부 기능을 또 탑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CPU가 찬밥 신세를 된 것처럼 GPU가 찬밥 신세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D램을 어디서 다 만듭니까? 한국에서 다 만들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비메모리는 지금 현재 미국이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CPU나 GPU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근데 대만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신 바인데 그거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현재 대만이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비메모리 하청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의 어떤 시장에서만 TSMC가 잡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후공정 과정에서 조립 공정 과정에서 현재 부분들이 어떤 그 기술력이 좀 앞서는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제 그 장악당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전체 시장을 보면은 반도체 시장은 비메모리, 메모리 7대3, 그다음에 비메모리 중에서 파운드리, 그다음에 후공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구도이기 때문에 내가 반도체 시장에서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충분히 보일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끝났고 그러면은 D램이나 현재 이런 부분들은 메모리 시장 끝났느냐? 끝난 부분들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표에다 보시다시피 D램의 매출액 증가율과 OECD 경제 실행률 지수는 거의 같이 가게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OECD 경제 실행률 지수 부분하고 현재 글로벌 반도체 매출 증가율 이 부분들이 먼저 OECD 어떤 경기 실행 지수가 돌아섰기 때문에 반도체에도 돌아설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경기 실행 지수하고 또 다른 제조업 지수의 사이클을 보더라도 비슷한 주기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반도체 시장이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반도체 업종하고 ISM 제조업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먼저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어떤 그 경기 회복의 선도주 역할을 분명하게 이제 반도체가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각도를 보더라도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 그다음에 유동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동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봄은 거의 확고부동하게 온다. 다만 그 주기가 3년 내지 4년 사이클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부터 보면은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가 끝나게 되면은 거의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에서 4년 가까이 되는데 그 주기가 경제 주기 사이클하고 거의 맞아떨어져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사이클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 지수의 또 심리 지수도 살아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제일 시간 관계상 다 못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겁니다. 반도체 시장과 세계 경제 주도인데 2000년 현재 IT 버블이 왔을 때 반도체 시장의 시장 점유율하고 지금하고는 버블이 왔다고 하지만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다시 한번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도체 기본인 D램을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이 반도체 시장에 봄이 찾아오듯이 내 계좌에도 봄이 다시 찾아올지 궁금하다,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임상현 강사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임상현 강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는 1타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 강사님께서 카카오페이를 들고 오셨을 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승률이 무려 10%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자, 카카오페이 많은 분들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은 반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점에서 반전이 있고 저점에서 반전이 있기 마련인데 그 반전 포인트를 이제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비트코인, 그다음에 지불 결제 시스템의 어떤 빅뱅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았습니다. 결국은 SNS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금융 플랫폼을 장악하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차트를 이제 통해서 이제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여기가 이제 진바닥에 좀 해당이 되죠. 한번 크게 급등을 하고 눌림목 조정을 받았을 때 이거는 우리가 역회된 숄더의 오른쪽 어깨가 완성이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현재 직전 고점을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비율이 거의 완성되고 있다. 그래서 항시 이야기했지만은 바닥은 쌍바닥, 역회된 숄더의 형태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못 잡으면은 항시 오른쪽 어깨에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어깨를 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이런 부분에 좀 현재 한번 관심 있는 부분들은 아래 노란 톡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강사님의 픽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궁금한 건 BCNC입니다. 지난주 1타 주식이었는데 한 주 만에 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BCNC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뭐 시각 공정, 첨단 공정으로 좀 갈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시각 공정 내에 챔버 내에 부속품의 어떤 내구성이 증가가 좀 돼야 되는데 합성 코트를 만든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나는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저점에서 가장 상승과 조정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완만하게 일단 상승하고 버텨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 이 부분들이 반도체가 먼저 경기에 선행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일어나는 부분들, 탄생 파동이 여기서 있다. 21선 전후에서 있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하자 했는데 여기서 원만하게 좀 진행이 되고 지금 오늘 뭐 반도체가 급등을 해주는데 뭐 BCNC는 조용합니다. 순환매로 분명하게 좀 일어날 거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나는 반도체 반도 모른다 하시면은 노란톡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현재 제가 친절하게 핵심 주도주만 꼭꼭 안내를 해드리고 현재 정보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매주 1타 주식들이 활약을 보이다 보니까 이번 주 1타 주식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종목명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아비코전자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반도체 봄이 곧 내 계좌의 봄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데 이 종목 어떻게 좀 꼽아주셨을까요? 예, 자 아비코전자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좀 있는데 핵심적으로 부분들은 자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DDR5에 들어가는 메탈 파워 인덕터를 채택을 하는 쇠주로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HBM이 중요하지 무슨 뭐 DDR5가 중요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HBM하고 DDR5하고 이렇게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DDR5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은 이제 HBM이 됩니다.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 그게 HBM입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인데 현재 DDR5를 옆으로 이렇게 병렬로 해서 약간 칩 같은 형태로 해서 끼워 넣으면 이게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현재 4세대 서버 CPU, 사파이어 레피즈가 CPU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DDR5도 똑같이 DRAM이 따라가는 구조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DDR5에 하고 현재 4하고 달라진 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인보드에 PMIC라 왼쪽에 보시면 PMIC라고 해서 전력 반도체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DDR5 어떤 칩 옆에 내장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PMIC, 인덕터, 커패시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레지스터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DDR4에 없고 5에 있는 부분들은 전력 반도체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작용이 되고 있는 레지스터, 인덕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칩 형태로 나가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비코전자는 인덕터하고 레지스터를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DDR5의 실제적인 수주로 이렇게 보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용 서버 컴퓨터가 아닌 개인용이 아닌 서버 다시 말해 AI 컴퓨터 쪽에서도 들어가는 부분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모든 어떤 서버가 현재 HBM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뭐 이쪽에 일반적인 이제 DRAM 쪽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혜주로 좀 현재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재료는 자회사 아비코테크를 인수해서 차량용 PCB 사업, 차량용 칩을 현재 패키징 기판하는 것이 이제 PCB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호재를 동반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과거 항시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죠. DDR3에서 4로 바뀌었을 때 이 업체의 실제 그다음에 어떤 그 수익률, 어떤 매출액이 급격하게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파고를 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올해부터 서서히 좀 상용화가 되고 있는 DDR5의 어떤 흐름들도 시장을 내년부터 더 시장을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DDR5의 메탈 파워 인덕터 공급이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현재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차트로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은 자, 모두 다 이제 지난 연초에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출발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온바닥까지 가는 게 있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절반 정도 빠졌다가 기간 조정이 오래되다가 그러죠. 오래되다가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신고가 패턴을 준비하려고 오늘 머리를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DDR5가 일리한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같이 노란톡에 들어서 현재 같이 매매를 하셔도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나는 반도체 비읍자도 모르지만 이 반도체 봄 함께 만끽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토박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입장하시고 자세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 봤으니까요. 큰 화면을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상승 출발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2,500선 회복은 어려웠죠. 아주 소폭 밀려나면서 마감이 됐고요. 반도체를 주제로 한 이야기 오늘 1타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종목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강의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1타 주식은 아비코 전자였습니다.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상현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